현 상황 그대로 임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오는 거니까. 아, 저번에 보니까 막 안에 들어가시고 그러시길래 음, 우리은행에서 왔을 때는.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계약하는 날 그 대출 때문에 대출 심사 받으러 와서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냥 이래 보내면 네네네. 저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인 부동산한테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네네. 임차인들하고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볼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계약서에 문구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알겠습니다. 계약은 이행해야 될 사안인 거잖아. 반드시. 네. 근데 이거는 그거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얘기잖아. 네. 음,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제 임차인들과의 계약서 보고 정리를 다 해봤더니, 음, 어, 어떻게 하고 계시신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어, 그거는 계약서에 넣을 사안들은 아니고, 음, 그날 가서 바로 매도인분 보고 질문을 드리면 될지, 음. 아니면은 뭐 미리 그거 지금 내가 공유하기 누를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공유하기 지금 눌렀거든? 제가 할 수 있게요? 어,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보여.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제가 받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음. 이게 1층은 그때 예전에 첫 계약한 이후에 그 2023년에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얘기했고, 네, 내가 이제 그거는 물어봤어. 1층, 4층이 지금 네. 계약서가 만료된 이후에 없다. 신규 계약서가. 안 그렇게 들려서. 되니까는 이제 105만 원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현재는 10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계약서는 아직 안 썼다. 계약서는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계약하는 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면 되고, 그럼 1층이랑 5층은, 4층은 지금 다시 써야 되는 항목. 그게 쓴 어, 게 아닌가 보네요? 어, 왜냐면은 사실 4층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때 안내 주시기로는 관리비도 음, 있다 그랬는데 계약서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내가 그래서 가계약 문구에 썼잖아. 가계약 네, 문구에 쓰기도 썼고, 그 다음에 임대차 상세 내역 별지 첨부해달라 하고도 계약서에 지금 써서 네, 내용을 쓴 거야. 네. 임대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써 있는 게 별지로 있어야지. 네네네. 그러니까 아줌마가 건물을 거래 안 하고 아파트 거래만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쓰고 만 거야. 지금 상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상세 내역이 없잖아. 네.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그,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써야 되고, 그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리비 받는, 지금 계약서에는 관리비를 뭐 어디로 받는지, 이런 것도 어떤 건 명시돼 있고, 어떤 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음. 그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다 그냥 법인 계좌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법인 근데 계좌로 받아야지. 여기서는 그 일부는 또 그냥 진루와 대표님이 그냥 바로 받는 것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관리비 같은 거는 그 지금까지, 관리비를 별도로 받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 정식 관리비가 아닌 거야. 무슨 음, 말인지 이해돼? 세금을 안 냈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어차피 수도세 내고 뭐 내고 할 거니까 법인에 안 넣고 그냥 돈을 네. 그냥 받은 거야,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거지. 수입을 안 그럴 수도 잡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어, 그냥 그 김지혜 사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음, 저는 혹시 이게 그런 식으로 따로 그냥 원래 관리비 자체가 늘 매출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 활동을 하면 매출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서 그렇지.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이거를 음, 바로 그냥 엄마 계좌로 받는 어. 거는 가능할지 여쭤봤더니 세법적으로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법인 계좌로 받더라도 매출로 처리될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계좌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에 명시해서 5만 원이라고 쓰면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수익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한테 직접 돈이 간다. 그렇게 해서 그 계좌를 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청소 영역비가 그쪽으로 간다. 나랑은 해당 사항 아니다. 네. 관리비를 보면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부가가치세가 안 네, 붙는다는 네. 얘기는 이거를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그지? 네. 근데 사실 봐봐. 수도세가 뭐 거의 얼마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수도세가 나오면 그거 받아다가 그대로 수도세 납부를 하잖아. 네. 부가세가 붙일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거는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거를 수입으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세도 또 받아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그 법인 계좌로 받아도 수입으로 될 항목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개인 계좌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편리상 그냥 법인 계좌로 받고 그냥 그거는 어? 그냥 그 공과금 나간 걸로 그냥 치고 수입으로 안 잡고.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계정이 안 맞아. 계정이.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냥 다시 관리하는 사람 계좌로 거기서 쏘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바로 그 관리하는 분,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인 엄마한테 보내드리는 게, 어. 뭐, 걸리거나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 하는 야, 게. 봐라. 관리비로 받은 거잖아. 그지? 네. 엄마한테 주는 거는 임차료를 받은 일정 부분을 급여로 지급하는 거야. 아, 용역수수료가 맞아요. 그 아니라.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비를 엄마가 직접 받으실 때요. 엄마가 직접 받을 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걔네들이 뭐 뭔가 그거 문제가 될 수가 잡겠지. 그 있는지. 5만 원씩이든 얼마씩이든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겠지. 입금 산입을. 이게 원래도 세법적으로도 그게 그 법인의 수입이 될 항목이 아닌데, 그럼에도 아니, 입금 산입을 근데 하나요? 수입으로 잡이익으로 잡을 확률이 높지. 잡이익으로. 왜냐면 비용 3층, 차감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4층이 하셔갖고요. 어? 비용 차감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김지혜 사무장님. 비용 차감을 뭘로 비용 차감할 건데? 그러니까 관리비 그 용역을, 관리비 용역을 엄마가 하시니까 음, 그 돈을 드리는 급여의 차감 항목. 급여의 차감 항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급여가 나갈 뿐인 거잖아. 급여가 나갈 뿐인 거잖아. 그지? 급여 200을 줘. 그러면 급여 200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 그지? 그게 끝이야. 아, 여기서 관리비 5만 원씩 예를 들어 4층에서 해가지고 1층 빼놓고 4칸에서 5만 원씩 20만 원을 받아. 그지? 관리비 20만 원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 20만 원 어디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법인 관리하는 계좌로 사람한테 갔더라도. 돈이 나가면 회계사님, 그러면은 이 계정 과목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나가면? 세법적 배정 과목은 뭐가 돼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세법적으로 다르니까 회계랑. 아니야. 세법이나 회계나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세법적으로는 나중에 문제인 거지. 회계 처리를 해야지 세법 처리를 하는 거야.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관리비가 회계처리를 할 거면 이게 들어왔어. 자비입 항목이죠. 그런데 응. 그분의 말로는 이게 이익 항목이 아니라고 하셔갖고요. 애초에 김지혜 사무장님이. 그거는 본인 얘기지. 자비익이야. 관리비가 뭔데? 근데 관리비에서 그러면 이게 법인의 그 수입 항목으로 인식돼야 되는 거면, 응.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받고, 법인의 거를 안 받고, 그럼 그냥 결국 그냥 딴 사람 계좌로 받았을 때, 어. 그럼 그동안의 수입을 누락한 거니까, 이걸 입금상립해서 그동안 가산세, 네, 이런 정도의 처분이 나중에 확실히 발각되면 일어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지. 그래서 금액 그거를 그냥 자체가 감수하고, 뭐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개인 계좌로 받을지, 아니면 그렇지. 그냥 어. 법인 걸로 받을지, 그거는 선택할 사항인 거고. 그렇지.
지금 봐라. 법인으로 생각하면 이 돈이 들어오면은 자비익이야. 그지? 그리고 그 친구 얘기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용역수수료가 되는 거야. 용역수수료. 그 개인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별도로. 네. 그잖아.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네. 20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할 건지. 지금은 음. 그거를 관리비를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딱 하나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얘기 음. 안 하고 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비 그냥 인마이 포켓 한 거라니까. 그 엄마가 음, 그 엄마가 그 인마이 포켓 아들 한 거야. 계좌로 5만 원을.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그 여기 2층 중간에 관리비 입금 계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만 그지? 있어요. 관리비 입금 어. 계좌 여기만. 그리고 여기 3번 부가가세는 별도임. 전입신고는 안됨. 전기수도 가스요금 개별부담임. 관리비는 5만 원이 있음. 네, 근데 여기 또 관리비 어디로 넣는다는 얘기는 자체를 아예 계약서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겠지. 내 계좌로 보내줘요.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왜 그 월세 신고한 부가세 내역 거기에도 안 나오겠네.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달라고 한 거잖아.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땡이 되죠. 순수하게 임대료만 넣은 건지, 관리비도 지금 부가세에 포함이 된 건지, 그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 받고 있으면 190만 원에 19만 원 낼 것이고, 그지? 근데 예를 네. 들어서 1층은 관리비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관리비 1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90만 원이라 200에 220인 건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네. 부가세 신고에. 네.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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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물어보려면 관리비 지급을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냐, 법인 통장으로 받으셨냐,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실 때 이 관리비 부분은 신고 대상에 넣으셨냐, 안 넣으셨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야. 구질구질하게 물어볼 네. 게 아니라. 그래서 부가세 신고 그 저기 뭐 신고 내역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희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저 그 기존의 임대 사업자가 수입 잡아서 신고한 금액만큼 동일하게 선상에서 참고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기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관리비를 거기다 넣는지 안 넣는지 나올 거고. 그리고 네가 질문한 것 중에 무슨 14개월로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너 이거 왜 그런지 몰라? 들었던 생각은 그때 매도하려고 했나? 그냥 잠깐만요. 이거랑 맞추는 거구나. 10년 되게. 그렇지. 그거야, 그거. 10년 되게 맞춘 거야, 지금. 10년 되게 맞춘 거고, 새로운 계약서는 그 아줌마 그러잖아. 10만 원 정도 더 올리려고 했다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이 네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되게 높지. 자기는 계약서 안 쓴다 그러겠지. 끝났는데. 음, 그지? 그쵸. 이후에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일단 남아있는 상태인 건 거죠? 그렇지.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 이 부분에서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 10만 원 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기존 지금 매도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약 변경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하겠지. 아니 네가 받아서 네가 올려. 분쟁을 이제 저기를 하려고. 여기 또 전화 온다. 그 아줌마. 네. 예, 사장님, 네, 예. 이거를 다 쓰면은 네. 제가 저기 하는 게 네. 이제 여기 몇 네. 번이냐면 10번에 네. 뭐 채무 발생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네. 뭐 연 12%이 지연이자 포함해서 손해배상 네. 책임을 부담한다. 네. 예. 이런 걸 쓰면 이거 당연히 지키려고 계약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또 그러면 여기 여기에 그러면 매수인에서 양자로 하시죠. 어쨌든 지키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예예 매수 매도도 문제지만은 예예 저희도 나중에 이게
이게 예. 걸리니까 그러네요. 서로 뭐 돈을 그래요? 그럼요. 거래 안전을 저희도 영향을 미치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생겼을 때 우리를 예. 소환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벌어진 소송 중에 하나가 예. 예. 중개사가 그렇게 나가서 그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뭐라고? 대해서. 그래서 아니 뭐라고가 아니라 채무 그러니까 계약 이행, 계약 불능 이런 상태에 예. 빠졌을 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매수 매도자가 움직인 예. 거예요. 그게 뭐라고? 최근에 응.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응. 지연이자 발생하는 거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게 명시가 예. 안 돼 있다고 해서 예. 예. 지연이자에 대해서 안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이 주장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응. 써 있든 안 써 있든 하는 건 예. 맞는데 예. 그게 이제 써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응. 근데 그거를 이제 판사가 판결하는 판례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지. 근데 이제 명시를 해버리면 분란의 소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다 매도인이 저기 음. 한다, 매도인이 한다, 뭐 음, 이러니까 음. 이게 계약 때 기분 나쁘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기 10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양자로 하면 돼요. 양자 누가 계약 불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지급을 못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계약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자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러면 이 손해배상 금액 12%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계약을 했는데 안 되면 띄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지급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받고 나서 예. 계약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상속받은 물건인데 예. 예. 동생 한 명이 안 팔렸으니까 예. 카드값을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예.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거야 뭐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잔금일 날 알게 된 거예요. 예. 잔금을 못 치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음. 조금 어폐가 뭐가 있어. 음. 이게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매수에 우리가 뭐 예.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띄는 건데 지연 이자만 12% 지급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매도 예. 양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매도가 손해를 봐도 12%만 받으면 되고 그렇죠. 매수가 손해를 봐도 계약금 띄지 않고 12%만 받으면 아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받은 금액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금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계약 네. 금액의 12%인 거고 예를 들어 중도금을 받았어. 그럼 중도금 받은 금액까지 해서 12%인 거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죠. 사유가 발생한 시점. 아니 그게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 지연됐을 때 얘기잖아. 그렇죠. 서로. 예, 맞아요. 지연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게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뭐 어쨌든 12%든 뭐든 네, 예. 뭐 어떤 사유로 뭐 지연됐을 경우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많이 여기 이상하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계약 체결 이후 네. 권리 변동, 채무 발생 이렇게 써놨잖아요. 권리가 발생을 한 거야. 우리가 뭐 있어. 이 집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잔금일 되기 전에 뭐 그 은행 채권이 생기다든지 이게 권리 변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일도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변호사 이제 통해서 이거 다 검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안전을 사실 매수 매도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시비거리를 안 거리려고 제가 뭐하러 이렇게 뭐 길게 쓰겠어요. 뭐 별볼 일 없으면 우리도 심플하게 쓰지. 근데 그렇지. 네, 그거예요. 계약서가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기에 문구에 없으면 나중에 그게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10번이랑 또 아니 이제 다른 거는 네. 내가 네. 볼 때 네. 이제 저거를 다 했어요. 네. 그거 다 넣었어. 여기 네. 임대차 현황도 네. 다 넣었어요. 본 건물의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과 기한으로 승계하고 세입자 보증금 8,500만 원은 잔금에서 상계하고 월차임은 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하고 계약서 첨부해드렸고 임대차 현황까지 싹 넣어드렸어요. 여기다가.
임대차 현황은 안 보이는데 어디? 아니, 내가 넣었어. 따로 저기 사장한테 보내고 에, 에, 계약서를 이제 마저 채워야 되잖아요. 에, 에, 저도. 에, 에. 네. 그래서 그렇게 다 뭐 관리비까지도 이렇게 다 싹 썼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지금 세무사하고 제가 이제 네, 통화를 했는데 예, 예, 포괄 양수 양도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예, 예. 그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 네네. 가액 명세서가 있어요. 호당 예, 한 호에 얼마씩 월세 받아서 신고했다. 그죠? 예, 예.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이게 변동 잠깐만. 다시 공급 가액 명세서. 공급 가액 명세서. 네, 거기에 공급 가액 네. 명세서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총액 신고가 있어요. 예. 맨 앞장. 그죠? 맨 앞장이 있고 뒤에 상세가 있어요. 뭐 1층은 뭐 190만 원, 2층은 뭐 예, 뭐 예. 100 얼마. 그리고 네.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지금 네.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게 관리비를 그 임대차 계약서 준 거에 보면은 예. 계좌를 어디로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 계좌로. 법인 계좌로 다 받았 진로와 예, 중소기업 그 계좌로. 그 계좌로. 그러면 예, 예. 부가세 신고할 때는 예, 예. 그거를 부가세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관리비는 여기가 네. 21만 원 중에 네. 21만 원을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씩 받지 10만 원도 안 남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 계단 청소비 저기 그 화장실 그 정화조비 네. 이런 걸로 다 지급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법인 계좌로 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비용이 나갔을 것이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21만 원이 법인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이면 개인 거래면 상관이 없는데 법인이라서 그게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수입으로 잡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있는 그거랑 그 다음 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신고 내역이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달라지면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불합치가 뜨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소명이 양쪽한테도 넘어오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으면 소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와서 무슨 뭐 수도세를 냈고 전기세를 냈고 뭐 이렇게 됐어요라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법인으로 받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아 이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건 아니구나. 그냥 받은 돈 그냥 비용 지불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게 일치가 되는데 누구 하나는 그냥 수입 그냥 이거 쉽게 해서 빼돌린 거야. 그렇지 보통은 그렇게 하지.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무사는 보통 건물 인수받을 때 그냥 관리비는 개인 통장으로 받으시고 임차료는 법인으로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건 맞아. 세무서에서 그게 소명이 나가요. 근데 이제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5년씩 10년씩 들고 있으신 분 최근에 제가 종로에 건물 거래를 했는데 그거 걸리셔가지고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분이 15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안이 지금 제가 써놓은 조항이 그거예요. 앞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진다. 또 고지서가 이제 매수 한쪽으로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금 잡힌 거, 뭐 관리비를 그렇게 이제 은닉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제가 12번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12번은 네, 예. 과태료, 법률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네, 예. 그 원인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전자였거나 매도인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해결한다고. 예. 그게 요 얘기란 얘기죠? 예, 이게 판례예요. 예, 알았어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집어넣어도 되는데 네, 예. 뭐 지연이자를 내라 어쩌라 하니까 이게 우리 계약 썼을 때 이런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안 썼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심플하게 썼거든. 아니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사장님 먼저 쓰시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막 지금 법률 검토 다 받아가지고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딱 드리면은
예, 예. 약간 또 이제 막 되게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 네. 내용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신 거 뭐 재산세 7월 9월에서 작년 기준에서 50% 든다 이런 내용은 쓴 거고 지금 예, 예. 여기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 뭐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가세 안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 포괄 예. 양도를 하게 되면 예, 예. 이거는 법률 검토를 받은 거예요, 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제가 문구를 정리를 하려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 거래하고 나서 예, 서로 예. 귀찮은 일 없애려고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더 잘 알겠지. 상가 건물을 응. 주로 하시니까.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음, 계약한 상가 부동산들은 네. 하나도 상가만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 제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나 저나 사장님이나 둘이 만나서 에이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끝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 예. 법인은 문제가 있어요. 세- 왜냐면은 우리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법인 돈이 문제가 생기면 세무조사를 받아요. 법인 세무조사. 음, 개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아니 같은 주머니로 결국에는 관리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개인이 예. 물건 샀으면. 예, 예. 근데 우리가 딱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은 보면은 임차료는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관리비는 개인 뭐 대표이사 통장이든 뭐 주주 통장이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예, 예.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약서에 보니까 다 그 음. 계좌 하나만 알려줬기 때문에 네, 예. 다 그 계좌로 들어갔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 그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다 분석해서 다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네. 계좌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여기는 있다. 네, 여기 4층은 네, 관리비는 5만 원이면 계좌번호 농협 네. 진유준이 저기 당사자거든요. 네, 그 지금 진유준으로 들어갔네. 302호, 302호의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진유준으로 아니 들어갔어요. 애터미가 진유준으로 들어간 건 302호인데? 애토미는 진로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요 애터미가 처음에 임대료는 그렇게 네. 냈고 음, 두 번째 계좌에 두 네. 번째 네, 예, 그 재계약서 쓴 거에 예, 예. 진유준으로 넣는다고 그렇게 음. 썼네. 재계약서에 예, 예. 아, 요번 거에 관리비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음. 보니까 관리비는 와세다 건축도 네, 예. 그 진유준 개인 통장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네.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나중에 예. 12번에 걸리는 문제예요. 12번. 잠깐만. 근데 301호는 그런 내용이 없고 네. 또 302호. 302호가 그렇고 네, 예. 301호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302층도 없고 1층도 그런 내용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결국에는 예. 12번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지금 봐봐요. 알겠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관리비를 이렇게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예. 진유준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 자기가 받으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이거 법인 계좌로 다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법인 계좌로 받든 개인 계좌로 받든 일관성 있게 받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소명하려면 소명해야죠. 어떤 걸로 받든지 간에. 근데 예, 예. 지금 봐보면은 뭐 몇 층은 법인 계좌로 받고 몇 층은 개인으로 받고 그죠? 그러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나 저나 골치 아파. 이거를 막 찾아내서 설명을 하고 근데 매도인은 아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가 문제돼 이렇게 되면은 세무조사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명은 매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무서 세무인이 하겠지 당연히. 예. 자기 세금이니까. 자기 세금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는 모르겠다 어쩌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쟁이 생겼을 때 소환이 돼요. 소환. 참고인 소환. 그래서 제가 그 소환에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그죠? 지금 이거 제가 분석을 계속 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 제가 이거 뭐 사장님 귀찮게 하려고 애로사항이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이거 길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죠. 예, 예. 사장님이 예. 상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네.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 네. 그래서 그 네. 12% 같은 경우에도 법정으로 가도 그게 네. 지연이자가 소송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12%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계약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가 네,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누구와 불능이 되든 매수인이 불능인 경우에는 잔금을 못 칠 때 불능일 거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멸실이 됐다든지 그렇죠?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받은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12%를 네. 부과한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양쪽이 다 그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계약 불능 상태.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없는데 예. 이게 우연치 않게 그런 일 어제 싱크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지. 그거 누가 알았어요? 모르지. 그중 광명 프루지오가 몇 천만 원을 내쳤어요 지금 판다고. 그렇구나. 부동산 30군데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꼼꼼하게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예. 갑자기 싱크홀 생기는 것처럼 예. 답이 없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진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긴 해요. 예, 예. 그리고 사람들도 덕해졌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계속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매도인 그분도 보통 분은 만나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거 다 알아. 예, 예. 그런 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거 진유진으로 받다가 법인으로 받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그냥 다 해버리고 말겠구만. 근데 세금은 예, 그냥 예. 깔끔하게 내고 내가 맞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맞아요. 깔끔하게 터는 게 제일 최고나. 맞아요. 왜냐면 뒤탈이 생기니까 지금 이득 같지만 그래요, 사장님. 내가 다시 쓰고 보내볼게요. 네. 부임 네. 들었지? 알고득였네요. 아우 힘들다 야 씨. 알고득였네. 야 이게 12번도 뺄라 12%는 그러고 그분이 난리도 여기도 넣으셨을 아니잖아. 텐데. 어? 4층 계약서에도 그분이 본인이 넣으셨던 항목이긴 한데 그 12% 연체이자 항목은 12% 본인이 안 넣었어. 4층이에요. 4층 아 그 4층에? 월세 계약서. 아 4층에? 어, 잠깐만. 야 4층에 거기 다시 밑에 올려봐. 잠깐 내가 스샷 떠서 이 아줌마 줘야 되겠다. 이거 지금 4층 계약서에 지금 있는 거잖아. 네, 4층 계약서에 있는 항목 적어놓은 거예요. 음. 여기가 강남부동산이 어, 아닌가 어. 혹시? 강남부동산에서 진행한 거야. 이름이 강남부동산인 거죠, 여기가? 어. 그러면 이 아줌마는 강남부동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 이거는 거기랑 하신 건가 본 것 같더라고요. 강남공인중개사무소. 음, 야, 이 아줌마 본인도 그러잖아. 상가계약서 한 번도 안 써봤다. 제대로 써본 적 없다. 뭐 사장님이 잘 알겠지. 내가 이렇게 꼬시는데 존나 힘들었어. 지금 이것도 뭐 지연 12%도 안 하겠다, 어쩌겠다 막 계속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쓴 사람 처음 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명세서도 지금 안 주려고 한 거 이거 신고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뭐 한다. 아,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 아, 정말 위험해진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 아줌마 자기 위험해지지 않으려고. 아, 그래요? 계속 그러잖아. 이게 겁박 안 하면 답 없어.
그리고 그 매도인 아줌마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네. 봐라, 우리가 그날 그 저기 뭐야 금액 확정하고 나서 우리 쪼님한테 얘기해서 딴 데 쭉 뿌려는 부동산 일이 있잖아. 네. 거기에다가 마무리까지 져놨어. 네. 이렇게 네, 통화를 하는 이제 거지. 얼마에 매매됐어요? 거의 그 수준에 됐어요. 거의 그 수준에 매면 27억에 나왔잖아요. 24억 5천 정도? 아, 그래요? 네. 어, 뭐 평가받고 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익률이 좀 2.8% 정도도 안 나오고 이래서 약간 보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들었어? 4억 5천을 했다는 게 그게 나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동네에 24억 5천에 팔렸다고 소문이 돈 네. 거야, 아,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는 24억, 그러니까 늦었어요 이러잖아. 아, 팔렸어요. 어, 아, 팔렸어요. 정리하셨다는 그 뜻이셨구나. 어. 앞에 부분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게 쫙 뿌려놓고 경쟁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그러잖아. 그가 그 정도 가격에 팔렸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고 저기고 다 흔들어 놓은 거야. 다 흔들어. 누구든 잡히기만 해봐라. 근데 타겟은 정해진 게 있었어. 이 아줌마야. 음, 이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지? 돈 욕심만 많아 그냥. 돈 욕심만. 이 아저씨는 그렇게 이 아저씨도 돈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해보려고 뭐 하려고 뭐 했는데 자기가 25억까지는 해보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 가격 수준에 팔렸어요 뭐 이러잖아. 이미 늦었다고. 어 아, 이거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뒤에 뒷부분에 가면은 요즘에 뭐 물건을 뺏는 사람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 소리 한참 해 막.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궁금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꼬셔놓고 뭐하고 하니까 이 아줌마도 처음에는 뭐 좀 처음엔 배짱을 튕기다가 어쩌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분고분하게 이제 말 듣는 거야. 지 입맛에 맞게끔 뭐 정리되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네. 내역서 자기가 다시 확인해서 월세 네. 내역 다시 보낸다고 네. 했잖아. 네. 그거 받으면 근데 되고 그다음에 같은 계약서가 새로 쓴 게 있나 보네요. 저 예전에 보내주셨던 거에선 그쪽에서 보내주셨던 것 중에 없었는데 음. 그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그 관리비도 나와 있고 뭐 진로 뭐 신유준 씨가 받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또 그러면 받은 게 그거는 새로 쓸 있겠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근데 이제 임대차 내가 계약 계약서에 때 그래서 써놨잖아. 이거 그 매수인한테 임대차 계약서 넘기고 매도인은 사본을 가져간다. 네. 그거 받으면 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항목을 다 넣은 거야 지금. 네. 지금 그래서 뭐 빠져나갈 게 없지.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전에 뭐 질문하려고 했던 거 질문하는 것도 다시 정리를 하고 뭐도 하고. 네. 지금 봐라.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야. 이미 알 거 모를 거 있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법인 투자가 활발하기 전부터 법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조용히 돈 벌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음. 그래서 지금 봐봐. 진유준으로 개인으로 관리비도 받았다가 법인으로 받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네. 안 보통 내기가 쓰이는 아니야. 것들은 그냥 법인 걸로 받고 있었던 거겠죠, 아마? 그거는 뭐 그날 확실히 물어보면은 내가 되는지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모르겠네. 작아져 또? 그래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 조금 작은데? 그래요? 음, 근데 제가 이어폰을 꽂으면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어폰을. 그리고 또 질문사항 궁금한 거.
또 궁금했던 거는 사실 뭐 이 그냥 계약서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음. 다른 곳들은 다 이 뭐 3기 차임 연체되면 계약 해지다라고 했는데 여기 1층은 2기 야, 차임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1층 그거는 화장실은 네. 4번은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야. 4번은.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에 3기로 되어 있잖아. 음, 상업임대차보호법은. 2기라고 써도 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무효다야. 이게 법이잖아. 그래서 음, 저 2기라고 쓴다고 한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뭐 임차료를 잘 안 내. 그럼 이런 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2기라고 쓰신 거는 혹시 네. 연체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그게 수가 약간 알고 있지.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 알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좀, 이게 보통 3기인데 2기라고 쓰셨다는 얘기는 혹시 연체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2기라고 쓰신 건가요? 요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질문이야.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해도 되나 음. 모르겠어서. 내가 얘기한 줄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돼. 그리고 물어보면 되고, 그 1층 화장실은 1층 임차인이 관리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음. 그러면 매도인,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그 외에 복도 공간인지 어디까지가 그 관리해 오셨던 곳인지 좀 범위를 알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만이지. 아니, 화장실은 1층 임차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뭐가? 화장실을 1층 임차인이 관리한다고요. 그럼 그건 매도인이 1층 관리하는 곳의 화장실을 범위를 알고 관리하겠지. 싶어요. 그리고 복도 지가 쓰잖아. 지저분하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인이 네,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 짐 있는 것까진 좋은데 그거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그 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거꾸로 과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곱창처럼 아예 계단을 막고 있어. 그거는 네, 매도인한테 요청할 수가 있겠지. 네, 근데 1층 들어갈 때 진출입의 문제는 없잖아. 그지? 네. 그 소소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데 이 부분도 그 매도인분께서 이거 좀 치우라고 좀 말 좀 하시긴 하셨죠? 요 정도 질문하는 거야. 아, 지저분한데 아, 매도인분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청소하라고 하신 거죠? 그거 인수인계 되면서 한 번 더 말씀은 해주세요. 요 정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범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어. 아, 그거를 뭐, 그런 부분 당연히 말하면 좋은데, 저는 매도인이 진짜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계단 전체지. 그 복도 청소 맡기면 전체를 계단 하는, 전체를 맡기는 거야. 1층만 빼고는 아니야. 네. 음. 그리고 1층 주차장 속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는 완전히 그 임차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건지, 음. 아니면,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 임대인하고 협의한다. 옛날 주인이 똑똑한 거야. 옛날 주인이 그거를 써놨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할 거야. 옛날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뭐 관청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그냥 1층에 그냥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 아줌마 스탠스는 그렇게 나올 거야. 보일러 깔려서 좋잖아. 여기도 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잖아. 쓰라 음,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거 1층 지금 닭발에서만 쓰고 있는 거냐? 요 정도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수도 전기는 3, 4층은 자기가 내주고 있대잖아. 그게 계약서에 명확하게 음, 301호랑 2층까지는 수도요금 다 부담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음. 아니다. 잠깐만. 개별 부담이네. 잘못. 그 수도요금은 네. 301호 쓰여 있는데 302호랑 4층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 302호가 저건가? 그 건축사? 네, 맞아요. 거기서 수도요금 요 부분은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일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기가 내주고 있다고 그냥
그분이 얘기했던 게 그냥 뭐 3층이랑 4층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음. 그럼 302호도 아마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까 네, 근데 관리비는 계약서에 안 명시돼 있으니까 관리비대로 받고 302호랑 304호는.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돼. 상황 봐서. 근데 이런 걸 보통 내주는 게 그 어. 수도 요금이 거기에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그럼 그걸 확인을 해서 내주는 방식인 거거든요. 수도 요금 고지서는 변경 요청할 수가 있지. 아, 수도 요금이 지금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손 더러워지는데도 까고 했던 게 뭐냐면 수도는 관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어. 네, 원래는 3, 4층이 주택이었잖아. 이걸 용도 변경을 한 네.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주택용 상수도가 있고 1, 2층은 원래 근생이었잖아. 네, 상가용 상수도가 있는 거야 지금. 네, 1층과 2층이. 네. 그래서 1, 2층은 고지서가 글로 나오는 거고 3, 4층은 돌렸을 수도 있어. 자기한테. 그리고 음, 돌리지를 않더라도 네, 그 저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그게 확인이 되잖아. 상수도. 그러면은 거기서 고지서 그 이제 발급이 되니까 3, 4층 거 가족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 별도 요금지가 나오니까 3, 4층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납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제 좀. 네, 사장님. 아직. 네, 사장님.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썼으니까요. 네, 예. 한번 확인해봐요. 네, 예. 예, 예. 8번만 이게 이제 등기해서 그날 네, 예. 거고 네, 예. 중도금이랑 이런 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중도금은 과하지 않게, 왜냐면 대출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는. 아, 여기도 대출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중도금을 굳이 예, 이렇게 예.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제가 그냥 네, 예. 집어넣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한 그래서 번만 읽어봐요. 내가 요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임대차 내역은 그 같이 보내셨나요? 어떤 거?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줬잖아요. 아, 별도로 그 내용은 저기 지금 그 계약서 내역에 다 넣었어. 어디 내역이요? 여기 음, 몇 번에 넣냐면 네. 5번에 5번에 내역에 다 넣었어요. 5번 내역에 예, 예. 5번 내역에 한번 보셨어요? 5번 내역에. 잠깐만요. 금방 전화드릴게요. 지금 5번 내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특약 내용의 5번 내용 말씀. 5번. 예. 티- 임대차 현황 다 보냈거든요. 5번엔 양도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임대업. 아니, 내가 다시 보냈으니까 네, 네. 내가 보낸 걸 다시 보셔. 잠깐만요. 예, 예. 제가 계약서를 써놨다가 그걸 이제 사장님이 보내준 걸 해서 첨부시켰어요. 네, 잠시만요. 계약 현황. 아, 이게 새로 들어온 거. 네. 관리비 5만 원. 임대차 현황. 네, 현황 확인을 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거 24층 26년 11월 30일 요 계약서는 그때 안 주셨거든요. 저한테 있는데 왜 안 줬지? 요건 있어요. 예, 요거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예, 예. 1층과 4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층은 없어요. 네, 예. 올리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올리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리고 그거를 계약서를 해서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지. 24년 9월 30일이 만기였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그 부분 25년 9월 30일 날로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6월 달에 하면 9월 달에 올려달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4년 9월 30일 날 만기가 되고 나서 계약서를 안 썼어요?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 예. 9월 30일 날 쓰고 나서 이제 안 썼잖아요. 안 썼죠. 그러면 임차인은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잠깐만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네. 문제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통화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요거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임대 그쪽에서 기존에 그 매도인께서 올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5만 원이래. 그러- 5만 원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가 돼 있어야 예. 문제가 없는 거지. 왜냐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전혀 내역을 알 예, 수가 예.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뭐 그랬다는데 그렇게 올릴 거예요라고 하면은 전혀 그런 얘기 아니, 음. 얘기가 없고 음. 올린다고 하는 거는 나의 마음이 이 매도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음.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음. 주인이 바뀌면 5만 원 올리는 거야. 뭐 올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예, 예를 예. 들어서 예. 매수인이 인수를 받은 다음에 계약 예, 예. 종료일이 한 달, 두 달 내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예. 내가 올리겠습니다라고 통지는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이미 종료가 됐잖아요. 9월 30일자로. 작년 9월 30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렇죠. 아직 올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기존 매도인이 얘기를 했어야 이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임차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예. 매도인이 올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매수인은 아니 음. 올린다고 얘기를 안 했어도 예를 네, 들어 예. 안 했어도 그거는 이제 제가 오면은 음. 그거 정도는 뭐 얘기를 한번 해달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9월 30일인데 6월 30일 날 우리가 잔금을 하는데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 뒤로 네. 예.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해야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9월 30일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9월 30일 종료 기점에 새로 예, 계약서 예. 쓰는 거에는 5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써야지 되잖아. 안 네, 네. 썼잖아. 아직 그러니까 날짜가 아직 멀었잖아. 아니죠. 9월 30일자면은 9월 30일 날 만료됐었을 때 새로운 네. 계약서를 썼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계약서를 1층이. 썼어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은 또 자동 갱신이 된 거잖아. 동일 금액으로. 그래서 25년 9월 30일까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5만 원을 올리는 그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예, 하시죠. 예. 그러면은 예. 매도인은 예. 그 25년 9월 30일 날 예. 그 새로인 매수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거를 고지를 해주는 걸로 그 정도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 하면은 정도만 해야지 그걸 예,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저는 예. 얘기한 거는 9월 30일에 종료가 됐었기 때문에 예. 그때 올리려고 했었던 거에 의사 표시가 임차인과 예. 매도인하고 아직은 얘기가 안 된 거죠. 예. 매도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는 명확하게 고지되는 게 25년 9월 30일이 만기인 거는 인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24년 9월 30일이 만기였으니까 25년 9월 30일에는 30일이 만기인데 만기지. 네, 만기인데 그래서 매수인이 그거를 올릴 수도 그건 있다. 제가 계약서 쓰면서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거는 매수인의 문제야. 매수인이 음. 자기가 이제 뭐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3개월이나 남은 적이 예를 들어 한 달 남았다 이러면은 음. 매도인이 해주고 가야지. 네. 근데 일단 얘기는 할게요. 이거는 예, 뭐 예. 누가 뭐 얘기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만 이제 하면 되니까.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네. 해서 임차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분쟁 날 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 그 부분이에요. 예, 스물- 아직까지는 매수인 저기 임차인이 5만 원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날 얘기한 거는 5만 원 올리겠다는 임대인의 그 저기였죠. 의지였죠. 네, 예. 그리고 그거 5번 넣은 거랑 다른 거는 바꾸신 거는 없으신 거죠? 없어요. 그냥 이제 예. 제가 오타난 거 다시 쓰고 예. 아니 새로 다시 다 썼으니까 어찌됐든 네. 다시 한번 뽑아서 읽어보시든가 네, 예. 하셔. 나는 이 컴퓨터 읽는 게 불편해서. 저도 컴퓨터로 보고는 있긴 있어요. 그 12%는 예. 그 보시면은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임대차 예. 계약서에 예. 임대인이 12%를 썼어요. 예. 그 본인도 예. 손해지연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렇죠. 예, 본인도 인지를 해서 임차인한테 12%를 받겠다고 써놨어요. 임차료를 안 내면 임차료를 안 내면 12%를 받겠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돈을 받아갔는데 계약 진행을 못해. 뭐 문제가 생겨서 권리 변동이 생겨서. 근데 권리 변동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뭐 권리 변동 문제 안 생길 거니까 이거는 지금 그 기준에 근거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12%를 썼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12% 지연 보통 쓰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도 다 알아들어. 다 그러니까 알아들어 이건. 그렇게 해서 쓰면은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문제 없는데 제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 오타 있는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타는 제가 고쳤습니다. 예. 오타 난 게 있네요. 그래서 예, 예, 예.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예, 고쳤어요. 예, 지금. 예. 제가 한번 보고 임차 내역 그리고 지금 월요일날 그 미리 사전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돼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방금 떼주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한번 보여줘야지. 계약 때 우리가 계약하는 날이니까는 이렇게 신고되고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제일 그분들도 월요일날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그거는 이미 그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했잖아요. 1월 달에. 그 내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본인들도 1월 달 거 받았겠죠. 당연히. 갖고 있겠지.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잔금일 날은 그 저기 뭐야 다른 사안을 확인하고 오늘은 그날 계약일 날은 부가세 이렇게 신고됐다는 거는 사본을 한 장 주시면은 저희도 그거 참고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리비가 문제예요. 관리비가 법인으로 들어갔고 개인으로 들어갔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매수인은 FM대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합치가 떠. 불합치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새침 떼고 그럴 사안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분명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죠. 농협으로 들어갔잖아. 농협. 농협으로 들어가고 진루하는 기업은행이고 이거는 완전 다른 계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쪽은 매수인은 법인 계좌로 다 받아서 처리를 하더라도 매도인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어야 세무서에서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분한테 요청할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아니죠. 처음에는 그게 바뀐 줄 모르고 그죠? 부가세 신고 내역만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거나 뭐하거나 특이사항이 생기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부가세 신고가 걔네들이 검수하는 게 전분기, 전전분기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떠나서 일단은 통지를 다 해요. 양쪽으로? 네, 통지를. 왜냐면 누가 진짜인지 모르잖아. 통지를 해서 그러면 회신을 받잖아요. 그죠? 회신을 받았을 때 뭐 매수인은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뭐 임차료나 이거에서 요 계좌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근데 이쪽은 그게 안 맞아. 합계 금액이. 그죠? 그러면 이제 불합치 뜬 거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한쪽에다 소명을 요청을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 있는 거는 요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 원칙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날 월요일 날 얘기를 들어보고 문구 하나를 더 써야 돼요. 뭐를? 계약 임차료와 관리비 그 입금에 대해서는 기존 매도인이 문구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요 부분을 제가 월요일 날까지 생각해서 하나 문자는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불일치한다는 거에 인지를 했다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매도인이 아니 나 그거 다 얘기했다. 불일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시간 지나서. 서면이 없잖아. 그죠?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사실
나 일치하고 있었어 내지는 불일치하고 있었어. 그거 다 얘기했어 나는. 음. 그거 알고 다 계약한 거야. 그럼 그, 여기다가 음. 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줬다고 써야 되겠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 여기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음. 거기서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받았잖아. 그죠? 예. 거기에서 불합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 거잖아. 그죠?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신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수익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또 빠듯하네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오늘 아직 토요일이고 내일도 시간 있고 네. 하니까 해서 예. 뭐 9시면은 뭐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확인을 할 수는 예. 있으니까. 예.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양 당사자 간의 거래 안전도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구두상으로만 아, 네, 그래요로 넘어갈 일이 있지만 명확하게 예. 문서상으로 남아 있어야 우리도 예.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월세 그렇죠. 월세와 관리비 받은 거가 불일치한 거가 문제예요. 음. 네. 그게 이제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소한 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뒤집어 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은 에이구, 뭐이 푼돈 갖고 그랬어. 아이 정말 짜증나. 근데 세금 조사가 늘 그러잖아요. 푼돈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푼돈이잖아 완전히. 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거 따지면은 20만 원씩 12달이면은 이것도 240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건 네. 그 사장님 여기가 수수료를 사장님들이 뜯어줘야 되잖아. 네, 예. 어떤 부분을 말씀?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요율이 넘는 거요? 그 요율 넘는 거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법정 기준으로 해서만 영수증 발행해도 되죠라고 해서 그래서 뭐 2천 정도까지만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천 몇백 정도만 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칙대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뭐 그렇게 발행을 하면 되겠죠. 뭐 저한테 발행하고 뭐 그쪽에서도 사장님께 발행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뭐 정기적으로 그 2천 몇백만 원 기준에서 그걸로만 이렇게 해서 하나로만 정리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 네. 근데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게 받는 대로 뭐 사장님들 1,800 받고 저도 1,200 받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아까 그거는 물결상은 안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한도 내에서 양쪽에 한도 내에서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다도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계약 일도 정리해서 월요일 날 계약 우선까지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하여간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받는 것도 그렇고 문제 안 되게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뭐 어떻게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거기는 저기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시죠. 네. 계약서도 한번 다시 보고 해서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회신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다. 씨. 우리 이거 내역 확인하는 거 다 된 거 아니야? 아, 다 됐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던 거 아직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려? 이어폰. 됐다, 들린다. 입에 바로 대야 되는 것 같네요. 음. 계약서 다른 곳들은 원래 주택이었던 곳들은 막 3층이나 4층 같은 곳, 3층들은 어떤 게 옵션으로 붙어 있다, 뭐 에어컨 막 그런 거 얘기가 있는데 4층은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없었는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런 에어컨 같은 옵션 같은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셨는지? 유지 관리라는 게 무슨 얘기야? 에어컨에 대한 유지 관리,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옵션을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같은 거를 주인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에어컨? 네. 아니지. 일반 사용상에 저기 하는 거는 임차인이 그거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 네, 아예 그러니까 고장 나서 못 쓰게 됐어. 그렇게 됐을 네. 때는 얘기가 다른데 뭐 네. 필터를 교체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사용상의 소모품이잖아. 네. 다이소 임차인 기준이야. 다이소 기준. 책임으로다가, 5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어, 그래서 이제 소모품 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그냥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 그지? 네.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크게 뭐 고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을 때를 다시 이걸 설정을 해야 돼. 네. 어. 음. 관리는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피스텔 풀옵션 돼 있잖아. 네. 그거 망가진 거에 대해서 파손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임차인이 파손시키면 임차인이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야지. 네. 옵션 파손 시 원상복구 이거 돼 있잖아. 5번. 네. 음. 파손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관리의 의무로서 뭔가 할 게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근데 임차가 나가고 나서 그게 작동이 잘 안 됐어. 시원하지 않아. 뭐 그래서 뭐 그거 불만으로 인해서 나갔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선을 해줘야지 임대인이. 그잖아. 네.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약간 2층 보면서 야 가까이 그것 좀 대봐. 야 게 발소리 너무 안 들려. 아, 그래요? 됐어 이제. 지금은 괜찮으세요? 어. 왜지? 잠깐만요. 지금은요? 지금도 안 들려요, 잘. 진짜요? 지금은요? 들려. 아, 여기 보면 2층이 근생이잖아요. 뭐 여기 다 근생이잖아요. 그런데 2층이랑 3층 둘 다 옵션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뭐 가스레인지, 보일러,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생인데 주거에서만 가능한 가스레인지랑 보일러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괜찮은 건가요?
이게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명시를 하는 게 좋아. 근데 네. 악덕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신고를 네. 할 거야. 음, 그러면은 어떤 거가 더 나한테 유리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그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 되게 이 임대인이 정말 양아치스럽게 이제 계약서를 뭐 본인이 쓴 건지 부동산에 쓰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감당은 하긴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신고 들어오고 뭐 하고 했었을 때. 근데 통상적으로 웬만해서는 신고를 잘 안 할 것이다. 감안하고 움직이는 게 낫지. 네. 그잖아. 네. 음. 그래서 이거 너무 신경 쓰여갖고 그 세무사분한테도 혹시 이거 했을 때 세무신고에 문제 없는지 했더니 세무신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세무신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이거는 용도상의 문제야. 구청 대상이야. 구청 대상. 음, 그러면 용도에 적합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써라 강제 이행이 부과되겠지. 음, 그 사안이야. 이거는 건축가 사안이야. 세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지금 사실 그분이 어필하고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게 그거는 있지. 에어컨도 돼 있지. 난방도 돼 있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고도 용도 변경이 됐다는 거가 코미디인 거야. 사실은. 네. 그게 코미디인 거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내가 봤었을 때는 실익적인 측면을 받으면 이게 실익이 크다. 그지? 네. 그 이분 지금 분이 용도 변경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전 분이 용도 변경 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더 예전이니까 될 수도 있었겠다. 이분이 산 게 2021년이니까. 야, 또 말소리 안 들려. 아, 이분이 산 게 2021년이니까. 음. 2001년. 2021년. 21년. 21년에 샀는데 음. 그때 21년에 그 검은 걸로 바뀌지 않았어? 네. 그 사람이 바꾼 거잖아. 21년에도 이게 용도 변경이 됐대요? 어. 이런 상황에서? 어.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덜 꼼꼼하게 봤나 보네. 용도 변경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땡큐인 거지. 다시 환원은 아니야. 용도 음. 변경이 됐잖아. 끝난 거지. 네. 그러면 그날 계약하면서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고, 어. 그 계약날 필요한 서류들 저번에 주셨던 거가 개인 기준이었는데, 법인 기준으로는 혹시 어떤 게 필요한지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가져갈 서류? 음. 그리고 10시 반인데, 네. 그러면 저랑 엄마도 좀 더 일찍 갈까요? 10시 반이니까 뭐 10시 15분 뭐 20분 요 사이에 오면 되겠지? 네. 그 혹시 음. 중도금 일정을 조금 더 늦게는 못하죠? 중도금 일정? 네, 그냥 언제로? 4월 30일이던데, 어. 5월 중순? 5월 중순? 5월 중순이 좀 될까 모르겠다. 그게 이제 그 중도금 날짜가 음, 중도금은 얼마 정도로 할까? 중도금은 뭐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지금 설정을 해주신 게 40%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이랑 중도금 하면 50% 되게. 그건 이제 과하게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30%면 얼마냐? 1.2억이요. 7.2억. 그러면은 지금 2.4억에 7.2억을 빼면 얼마냐? 아니요. 2.4억에서 빼면요. 4.8. 4.8이지. 네.
만약에 중도금을 그렇게 낮추게 된다면 음, 아닙니다. 이것도 그 부분이랑 그 매도인 분이랑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잘 안 들려. 뭐라고? 임대료를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쓰여 음, 있잖아요. 음. 그런데 저번에 예산 같은 경우는 딱 1층과 2층의 임대료 받는 날짜나 그런 게 딱 그 매치가 돼갖고 음. 그냥 다음 달부터 받는 걸로 하면 됐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지금 선불 후불도 2층이랑 있고. 음. 네,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보니까 음. 1층이랑 4층은 문제가 없어요. 음. 그냥 그분이 6월 30일에 6월 거 받고 끝이야.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받으면 되고 어. 4층도 그냥 6월 1일에 6월 30일 거 받고 끝나시니까 어. 7월부터 저희가 받으면 되니까 1층, 4층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3층 같은 경우는 그 30일에 다음 달 거를 미리 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에 음. 그 바뀐 매수인한테 줘야 된다는 걸 미리 말을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이 임차인한테 그 6월 내용을 30일에 써. 네, 그리고 일할 계산도 계산을 해봐. 줘야 될 거, 받아야 될 거. 했어요. 여기 있는데요. 음, 그게 음. 일하 계산이 2층이랑 301호가 필요한데요. 어. 그 2층 같은 경우는 6월 20일에 어. 받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6월 거를 11분, 7월 거 21분을 받으시는 거고, 어. 6월 6일에 6월 것, 24일, 7월 거 5일 받게 돼서 그걸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일단 매도인 분이 받게 되시는데, 매도인 기준에서는 며칠까지를 받는 거야? 며칠 날 며칠까지를 받는 거야? 그거를 써야 돼. 6월 20일에 6월 30일 것까지요. 여기 쓰여 있는 게. 6월 20일에 언제 것까지 받는다고? 6월 20일 환불이니까 음. 7월 20일 것까지를 받는 7월 19일 것까지? 네, 7월 19일. 음. 그리고 여기는 6월 6일에 7월 5일 것까지를. 어. 그래서 이거를 그 10일과 20일로 20일로 하면 안 되겠네. 음, 이렇게 안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그대로 가지면 되는 것과 매수인에게 넘겨야 되는 것. 음. 이를 요거를 거. 지금 층별로 지금 매수인이 1층, 받을 돈, 4층은 없어요. 매도인이 받을 방문할 게. 돈 해서 날짜를 기입을 해. 요 밑에 보면은 매도인 것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매도인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도인 것 옆에다가 며칠분 거라고 써야 돼. 매도일부터 매질까지. 20일에 선불을 받았잖아. 이미 20일에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20일부터 30일까지 받은 거야. 그지? 열 하루치를 받은 거야. 열 하루치를. 매도인은. 매도인 것 옆에 거기에 매도인 분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다 매도인 그 임차료로 바꿔. 매도인 임차료, 매수인 임차료. 그리고 지금 1층부터 4층까지를 똑같이 그렇게 네, 근데 기간을 정산 명시해가지고. 필요한 건 여기 둘만이에요. 네, 음, 음. 명시해 두겠습니다. 0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음.
야, 1층. 네? 1층. 그 앞뒤 바뀌어야지. 일 1층하고 302호는 동일. 이건 선불이어 갖고요. 이분이 0으로 돼야 돼요. 음. 여기가. 얼마였지? 4층 105만. 6월 이거가 6월 6일에서 6월 30일까지 25일치. 여기는 7월 1일에서 7월 5일까지 5일분. 이거는 그냥 안내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건 요만큼인 거죠. 이 2층하고 301호만 정산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다 이제 네. 맨 끝에다가 한 칸 더 해서 정산 대상 층 해서 2층 301호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다 비고. 음. 근데 이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잖아요. 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 이렇게 계산서 발급하는 거지. 이 사람은 받은 것만큼 저기를 해야지. 받은 금액만큼만 그렇지. 각각 이렇게. 수익 금액만큼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 그럼 맞춰서 사실 만약 관리비도 만약에 그 세금 신고를 하고 있었으면 맞춰서 안 보내야 되나요? 관리비도 그러니까 어쨌든 일할 계산으로 받을 거 받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그거를 개인으로 받아갈지 법인으로 받아갈지는 우리 문제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한 거지. 근데 그 아줌마한테는 흔들어 놓은 거야. 아줌마 지금 매도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거시기 하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흔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 네. 아 그렇네 이게 문제가 있네. 네. 거기까지 이제 흔들어 놓기를 한 거지. 네. 그거는 확인되는 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뭐 하고 있었으면 그걸 맞춰서 그것도 안분을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뭐 안 하든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부가세랑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한테 내일 그때 계약 날에 미리 말씀드려 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는 걸 뭐 뽑아가든 뭐 하든 해갖고. 음. 뽑아가면 좋을 텐데. 음. 이거를 뽑아야겠다. 요 표는 하나 뽑아갈게요. 아. 그 표는 뽑아와서 그 타이틀 정산 내역. 여기.
그러면 여쭤볼 것들이 정리가 됐고, 아까 말씀해주신 바대로 그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0시 반에 그러면 이분 부동산으로 가면 되나요? 그 계약서에 쓰여있던. 그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은 그 포괄 양수도니까 그분이 폐업일을 언제 하시는지 같은 것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내게.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 음. 잔금일날 사업자 등록증 그 저기 뭐야 이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 그건 있죠. 근데 거기다 임대업을 언제 추가할지 시점 측면에서요. 아 그거는 임대업 뭐 등록하는 거는 계약하고 등록해도 되고 네. 계약 이후에 등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임대업 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가 30일인가 60일 이전에서부터가 저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사업 종목을 해놓는 거잖아. 비용 처리도 그렇게 해주잖아. 60일 전 거까지 비용 처리를 해주잖아. 사업자 등록증 발행을 했었을 때. 그게 그 사업자 등록증의 특례야. 그렇구나. 네. 그 저기 뭐야 중도금 저기를 5월 15일 정도? 네, 5월 중순 정도. 근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30% 정도로 만약에 중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원래 거대로 그냥 4월 30일에 해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기간을 중도금을 미루는 것보다는 금액을 낮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내가 문자 보내서 5월 15일 4.8억 계약금 합 7.2억으로 3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보냈어.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네. 네 그렇게 반영할게요 이렇게 했어.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행이다. 당일날 매도인이 뭐 이러고저러고 또 말이 바뀔 수는 네.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네. 합의는 봤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지지. 네. 5월 15일 네. 그러면 5월 15일 평일인지 봐야겠다. 목요일이야. 아, 그러면 괜찮아요. 목요일 괜찮아요. 그 5월 15일에 입금할 때는 그때는 그전엔 법인 계좌 만들겠죠. 그때 있지. 거니까. 네. 그 지금 월요일날 이미 개인으로 넣었다가 다시 돌리는 걸로 한다고?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러시던데요, 김지혜 사무장님은. 그거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넣으면 돼갖고 어, 그거를 다시 뭐 그 제가 개인으로 돌려받은 다음에 어, 법인 이름은 다시 넣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가지금으로 해도 상관없고 네. 법인 설립금으로 1억 넣었잖아. 그지? 넣었죠. 근데 그 어. 돈은 바로 이제 법인 계좌로 들어가야 될 돈이라서 그 돈 그렇지. 말고 법인 따로 계좌로 그냥 1억 들어가고 네가 네. 계약금은
지금 뭐 1억 빼고 지금 1억 4천 늘 거고 그러면 합의 2억 4천이 가지급금으로 들어간 거야. 그지? 네. 가지급금이 2억 4천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네. 자본금 1억이랑 나머지 네. 3.8억이랑을 해서 법인 통장에서 중도금이 들어가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자본금 다 자산으로 다 넘어갈 거니까. 네. 야, 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랑 같지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든 거나 그 지금 부동산 상대편 부동산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짱. 어? 역시 전문가와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도 다 대여금으로 넣을 거야? 나머지 그 대출금 외에 나머지는 다 대여금으로 넣을 거예요. 대여로 넣을 대출 거라고? 금액은 가지급금. 가지급금으로 넣을 거라고? 네. 가지급금 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넣을 거라고? 대표이사와 주주 가지급금과 음. 주주 가지급금. 그럼 네 돈 다 넣는다고? 저와 그 주주들. 주주들. 그러면은 잔금을 가지급금 넣는다고? 아니요. 잔금은 다 대출금으로 들어가죠. 대출금. 잔금은 정부, 대출금. 지금 7.2억이잖아. 와 주주 가지급금. 7.2억에 24억 빼기 7.2억이면은 16억 8천. 10억 그러면은 4억 얼마 있어야 되고. 계약서 그날 그 은행에 계약서 빨리 돌려가지고 금리 최저로 맞추는 애로 수순 정리해야 되겠다. 네, 이미 우리은행에서는 된다고 야, 할 좀 것 마이크 같은데. 좀 가까이 붙여. 우리은행에서는 지금 어, 견적을 내주실 수 있다고 하셔갖고 어, 금요일에 바로 그 법인 등기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 하나은행에서는 이 매매 계약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의뢰 넣으려고요. 음,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농협도 조건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농협에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농협은 그래서 당장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네, 농협은 내가 지금 뭐 급한데 사실대로 얘기해줬어. 지금 시중은행 3.8이다. 네, 니네 3.7 아닐 거면은 니네 못한다. 어, 그랬어 내가. 음, 그냥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거야. 어, 근데 0.1이면 커. 금액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지금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내가 그냥 딱 그렇게 한 거야. 걔네들이 진짜 지네 마진 안 보고 0.1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이 돈 들어가면은 건물 사는데 바로 다 상환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그럼 자기네들한테는 어쨌든 이득일 거 아니야.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네,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딘가에는. 네, 근데 이제 지들이 고민하겠지. 시중은행은 3.8이라고 하고 니네 3.7 아니면은 소용없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네. 0.1이면 10억만 빌려도 돈이 엄청나. 습니다. 그래서 금리 제일 낮은 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베팅 해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랑 신한은행도 어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지금 서류 네, 나왔으니까 서류 던지면서 네, 뭐 여기 뭐 준장님 우리은행은 3.8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 감안해서 조금 사이즈 좀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빠이빠이야. 무슨 뭐 이 사람이랑 네, 나랑 네, 친인척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농협 3.7 해줘. 그럼 농협 가는 거야.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는 3.8이 최선인 것 같은데 더 내려가면은 예대 마진이 안 맞을 거야 얘네. 그러면 네가 필요한 금액의 최소와 최대를 생각을 해야 돼. 네. 최소는 10억은 있어야 돼요, 10억은.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되지.
근데 네. 1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4점 초반이잖아. 네. 그럼 탈락이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은행은 뭐가 있냐면, 어, 만약에 그 1분기 대출을 많이 안 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2분기에 대출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음,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음. 금액을 늘려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에 베팅하는 건 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견적을 내보고, 어, 어. 거기서 뭐, 반영되는 거에 따라 나와서 보면 되죠. 이게 이것도 낮게 나오면은 고려하는 거고, 하나은행은 아니면 안 하는 20억까지 거고. 해준다고? 네.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2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3.8. 지금은 하나은행이 네. 제일 좋네. 네, 금액이나 그런 거는. 음, 하나은행.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17억까지 해준대? 근데 자기네는 5% 초반이다. 이 새끼들 이거 무슨 양아치 새끼들이야? 아, 해도 안 너무했다. 나온다고, 그거보다 낮게. 어. 신한은행 이 새끼는 이거 졸라 공격적으로 하더니만 요즘에 이렇게 웅크려들지? 이거 감사가 심한가? 졸라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은행처럼 신한도 마찬가지로 음, 이런 부동산 대출해주는 거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해. 이쪽으로. 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열심히 안 하면 의미가 없는데, 뭐 내가 알아봐 달라면 그거 봐봐. 상세하게 다 써주잖아. RTA가 음,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고, 이 얘기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제 계약서까지 이제 던져주면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맞춰줘라 하고, 이제, 우리은행이랑, 어, 어, 하나은행에서 어, 3.8이라고 음, 얘기를 해야지. 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계약서에 그 음, 얘기 있잖아요. 뭐, 4층 증축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현재까지 당국으로부터 어떤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하였고, 음, 이게 그 대출 계약할 때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 말이 없으면 아예 인지를 못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음. 그걸로 인해 인지를 함에 따라서 대출을 좀 버린다든지. 그럼 빼? 그거가 은행에 미리 물어볼까요? 은행에 뭘 물어봐. 근데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 그렇지. 그거는 내 선택 사안이야. 그렇잖아. 근데 이런 문구가 있어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대출이 잘 나왔어, 다. 이런 문구에도 불구하고요. 음. 음, 종로 곱창 계약서에 그거 들어가 있어. 진짜요? 음. 그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거? 어.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분포를 바로 그 은행들에 물어봐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 반, 10시 반에 우린 10시 반에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됐지? 네, 마침 내가 아까 전에 너 미팅하기 전에 이 부동산에다가 계약서 던져주고 이렇게 흔들고 하니까는 우리 할 때 전화 와서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도금도 금액하고 일정도 또 픽스도 얼추 돼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음. 왜냐면 그게 금액이 크니까 그 어. 중도금 조금 늦춰지고 금액 어. 줄어들면 그걸로도 훨씬 좀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어. 근데 금액이 조금 늦춰지고 하니까는 좀 낫긴 하지. 네. 어. 어쨌든 지금 이거 돼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저기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이제 슬슬 해야지. 예산곱창 네. 관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거야. 임차인들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건물 지금 현재는 계단이니 뭐니도 앞전에 예산곱창은 계단이 없었는데 지금 계단도 있고 뭐 있고 네.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움직이는 게 좀 네. 필요하긴 하지. 네. 어쨌든 지금 마무리는 다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멘토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빠이. 내일도 뵙겠습니다. 야, 요 링크 다시 보내. 카톡에. 요거요? 아, 네. 어. 손현주 답 들었지? 잠깐만요.